전자계약의 시작입니다. 전자계약을 시작함에 있어서 원래 전자계약이라는 게 이제 그 전기계약의 원래 시작에 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현상학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원래는 전자계약이니까 뭐 쿨롱의 법칙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벡터로 시작하는 것이 좀 유리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전자기학은 물론 이제 전자로 시작하고 쿨롱의 법칙으로 시작하고 전기력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일반이고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기학이 이제 뭐 한참 발전한 시기가 1800년대인데 1800년대 시기에서 이때 이제 뭐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막 규정하면서 막 연구 결과 막 발표되면서 뭐 패러데이 나오고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잠깐 훑어보면은 이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일단 벡터의 요소가 상당히 여러 군데서 끝까지 계속 벡터가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수학적 설명에 기초적으로 벡터와 스칼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요 1장의 내용 중에서 벡터의 미분이죠. 미분에 관한 얘기죠. 미분은 사실 또 뭐 미분적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수학 같지만 그게 아니고 변화율에 관한 겁니다. 변화한다는 그런 화두에 대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바뀌느냐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적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라디안, 뭐 다이버전스, 로테이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사전 좀 수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1장이 생긴 겁니다. 1장에서 벡터를 설명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이건 좀 얘기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표현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생각이 좀 전자계약은 주도하는데, 전자계약은 다른 과목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일단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고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적 표현이 뭐 일반적인 표현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일단 전자계약에서는 상당히 다른 물리학적 표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벡터의 개념과 종류입니다. 일단 벡터 개념이라는 개념에 떠나서 일단 물리량을 스칼라와 벡터로 나누죠. 그래서 전자기학에서만 속하는 얘기인데, 스칼라냐 벡터냐는 걸 엄청 나눕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스칼라는 크기만 갖고 다루는 양이 이제 스칼라고, 벡터는 방향이 있을 때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서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저 방향을 고려하면 벡터가 되는 거고, 크기만 갖고 얘기하면 스칼라죠. 예를 들어서 온도 이런 건 다 스칼라량이거든요. 온도, 길이, 질량, 온도, 전위는 전압이죠. 자위는 암페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크기만 갖고, 크기가 얼마냐는 게 중요한 것들이고, 벡터는 힘이나 속도나 가속도 이런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이런 것도 전개, 자개, 토크, 회전력 같은 거죠. 이게 이렇게 나눠져서 스칼라를 요구하는 거냐 벡터를 요구하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나누고 봅니다.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고 스칼라는 크기만 있다, 뭐 여기까지 하고 가면서, 제가 에너지를 구할 때는 스칼라로 구하고, 그 다음에 회전력이라든지 전개자기를 구할 때는 벡터로 구하는 걸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눕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시할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A 벡터의 크기를 낼 때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할 수도 있고, 뭐 점을 찍기도 하고, 벡터를 표시할 때, 그죠?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벡터라서 이건 A0는 방향 벡터입니다. 방향 벡터.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크기 대비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크기 대비, 그죠? 크기 대비해서 방향을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 벡터라는 건 크기가 1이면서 방향만 가진 게 이제 단위 벡터가 돼서 나중에 단위 벡터 한번 구해보기로 하죠. 전기의 세기도 이렇게 크기가 있고 방향 벡터가 있고, 자기의 세기도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죠? 크기는 이제 이건 여러분 뭐 무지하게 하겠지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고수, 이 상수값도 중요한 상수죠. 요거가 알자스분의 Q가 되고 방향 벡터가 이렇게 나오고, 볼트 퍼 미터, 전개색이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 전개가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전반부의 주제. 자개는 뭐 이게 6.3 곱하기 10의 4, 이것도 상수값 반드시 외워야 되고, 알자스분의 M에서 방향 벡터 줘서 암페어 턴 퍼 미터. 이게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후반부의 주제. 전반부와 후반부. 전기하고 자기죠. 전자기학은 여기서 딴 거예요. 전자기학. 전개, 자기학. 전기학이
앞에 전반부에 한 6.5장 이하에 있는 거고, 그 뒤에 거는 이제 다 자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은 전자기파, 전자장애라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 단위 벡터는 크게 1이라고 했잖아요. 단위 벡터인데, 뭐, 그 I는 이제 X축 방향에서의 이제 뭐 표시 벡터고, J는 Y축 방향의 표시 벡터, K는 Z축 방향에서의 표시 벡터에서 쓰겠다고 하는 거고, 방향에 대한 벡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각좌표가 있고, 좌표계가, 원통 좌표계가 있고, 구좌표계가 있어요. 직각좌표계는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고,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따지는 거고, 구좌표계는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좌표계라는 건 이제 어떻게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는데, 직각좌표계는 이제 이 가로, 세로, 높이로 위치를 파악해서 모든 벡터를 표시할 때 쓰는 거죠. 그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A 벡터를 표시하죠. A 벡터 표시하죠. 원통 벡터는 원통 좌표 이렇게 돼 있어요. 원통 벡터.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건 반지름이에요. 원통의 반지름. 반지름이고 반지름에 대해서 이 파이는 각도입니다. 원통의 원 부분에서의 몇 도가 갔는지, 그다음 Z는 이제 뭐 축으로 얼마큼 올라갔는지, 그죠? 요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 벡터 좌표점 이거고 기본 벡터는 이렇게 따지고, 그죠? 벡터는 이렇게 반지름에 대한 거, 각도에 대한 거, 높이에 대한 거 이렇게 따라서 원통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원통 좌표. 그 다음에 구좌표계죠. 구좌표계는 이제 이 구니까 여기 반지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도, 이게 위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경도나 위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경도는 뭐냐, 이 각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 각도가 또 있다죠. 높이 각도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있어서 두 가지 각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을 이렇게 갔다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두 번의 각도가 있죠. 이 두 번의 각도가 존재하는 게 구좌표계다. 네. 단위 벡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위 벡터는 크게 1인 벡터니까 벡터를 이렇게 줬을 때 이걸 크기로 나누면 된다. 이 크기가 제곱한 게 크기니까 크기로 나누면 어차피 이거는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크기 전체적은 1이고, 그죠? 이 크기 절대값분의 AX, X성분, Y성분, Z성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단위 벡터가 됩니다. 단위 벡터는 문제에서 한번 연습해 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단위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보라 하면은 이거 이제 크기가 요 벡터에 대해서 크기로 나눈 거니까 3i 플러스 4j 플러스 5k인데 크기는 이제 제곱제곱에서 3제곱 플러스 4제곱 플러스 5제곱이죠. 이게 제 크기입니다. 크기가 이거니까 얼마나 루트 25니까 아마 그 루트 50이 되죠. 루트 50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 저걸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3i 플러스 4j 플러스 5k를 루트 50으로 나누면, 크기로 나누면 이게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 방향은 다 살아있죠. 루트 50분의 3. 방향은, 그죠? 크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제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했더니 이제 뭐냐, 0.4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단위 벡터가 되죠. 어차피 이거 제곱하면 다 1밖에 안 나옵니다. 1밖에 안 나오지만 다 위치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위치가. 각도가 다 살아있고. 이게 다 각도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0.424만큼 갔을 때 J를 0.565만큼 가고 높이로 0.707 가면 다 위치에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이 루트 50이니까 루트 50으로 각 나눠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그래서 벡터를 줬을 때 크기를 만들어서 크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그 단위 벡터가 된다. 법선 벡터라는 거는 법선이라는 게 수직선입니다. 법선은 이제 법법자를 쓰는데, 그죠? 법법자 쓰는데 이게 수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직.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수직으로 튀어나온 벡터죠. 두 벡터를 회전시켰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벡터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 발생했을 때 이게 N. 요거 더러 많이 나오는데 법선 벡터.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벡터가 있겠지만 서로 상쇄되고 수직 벡터만 남을 수가 있고 완전히 수직으로 나왔을 때 이걸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종류는 봤는데 일단은 스칼라와 벡터가 있다는 거고 단위 벡터만 잠깐 봤는데 스칼라 곱, 벡터 곱,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미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